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1875년 9월 20일에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침입한 은효호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은효호 사건은 운양호 사건이라고도 하며 일제 침략의 서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메이지 유신이란 일본이 19세기 후반 들어 메이지 천황 시대에 에도 막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자본주의로의 개혁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조선과 통상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면서 정한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1873년 12월부터 고종의 친정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고종의 친정체제로 바뀌면서 민시일파의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기회를 탐색하면서 1875년 은효호와 제2정미호를 무단으로 부산항에 입항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단 입항에 대한 조선 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포함 시위를 벌였습니다. 뒤이어 일본은 1875년 9월 20일에는 은효호를 강화도 초지진으로 침입하게 했습니다. 이때 강화 해협을 방어하던 조선의 수비군은 일본 군함을 향해 포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진왜란 당시의 병기 수준에 머물러 있던 조선군은 근대적 군함과 포를 가진 일본군과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은효호는 강화도의 초지진과 영종진의 조선 수비군을 향해 포격을 가하면서 영종도에 상륙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군을 패퇴시키고 영종도에서 방화와 사륙 그리고 약탈을 자행한 후에 철수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정부의 사죄 그리고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과 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정부는 일본의 강압에 굴복하고 1876년 2월 27일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인 조일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일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으나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만 반영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서양 열강과 자국이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을 조선을 상대로 강요하여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서양 열강과도 연이어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조선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개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독점하기 위해 청과 대립하다가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은 일본의 지지를 받던 개화파에 의해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추진했던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1895년에 일본인 낭인과 훈련대를 경복궁에 침입시켜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896년 2월 11일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를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관이란 조선조 말기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천이란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란하던 일을 말합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황제 즉위식을 갖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근대적인 자주국가로 출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고종 34년 1897년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상실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국호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 직전에 비밀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일본의 가스라 총리와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테프트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묵시적 승인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운명은 열강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1905년에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일본에게 애교권을 빼앗기는 울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일제에 의해 강압적인 한일 합방 조약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는 치욕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1875년의 운요 사건은 일제 침략의 서막이었습니다. 일제는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 지 35년 만에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일병합 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1910년 8월 29일은 국치일로 500여 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장구한 5천년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가적인 치욕을 겪은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일 관계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그 길로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켜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외교 및 국방,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일본보다 우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강화도 침입으로 야기된 운양호 사건과 국권 침탈의 오욕의 역사를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A세의 침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권을 빼앗겼던 조선 왕조의 뼈아픈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그 길로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이제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